안녕하십니까, 정원일입니다. 오늘은 수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수출에 대한 이제 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했던 것이 사실인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입니다. 아이템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우호적 원달러 환율로 채산성이 개선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물량 부진 기준으로도 부진하지 않는 실적. 그리고 무역 분쟁의 추가적 격화는 조금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저점 통과 등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림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그 수출 실적 부진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요. 글로벌 무역 증가율의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 전망치 기준으로 했을 때 WTO와 OECD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지난 작년에 전망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WTO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OECD에서도 이렇게 좀 하향 조정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 구조가 조금씩이나마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한국도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기 시작했었고 주요 품목별로 좀 꼽아보자면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 이런 품목들이 조금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였는데 이런 주요 품목들이 모두 다 올 그 상반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향후 수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2분기에 조사된 결과와 3분기에 조사된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현재 지수가 1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조금이나마 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반기 때 가장 좋았던 품목들이 자동차와 선박 같은 이런 품목들이 수출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지수들은 100포인트를 훨씬 넘는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부진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하반기에 수출이 반등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로서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조사해 봤을 때 이런 수출 채산성, 수출 계약, 수출 상담 이런 지수들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의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이나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것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출에 대한 금액과 물량의 차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수출 물량 지수, 특히 반도체의 수출 물량 지수의 지수 자체 레벨을 그려보면은 지난 2018년 9월 달에 굉장히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둔화되었다가 다시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신호들 자체는 글로벌리하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죽지 않았다.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본다면 결국 원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원화 가치라는 것은 결국 교역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교역 조건이라는 것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2018년도에 교역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시면은 그 교역 조건과 원달러 환율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지켜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면 이것은 교역 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뭐 1150원 수준에서 좀 1150원 수준 이상의 위치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 원달러 환율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이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역 조건도 당연히 반등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물량 기준으로 수출은 아직까지 견조하고 가격이 많이 좀 둔화되었었는데, 교역 조건이 개선된다면 수출 금액 자체도 하반기에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통관 기준 수출의 금액을 좀 계산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 2분기 수출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인데, 물론 이 수준은 지난 2017년, 18년도의 수준보다 물론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점 영역을 통과했다라는 것에 좀 더 의의를 둘 수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저점 영역을 통과하고 2분기 때 상승했다는 것은 3분기, 4분기 때도 뭐 물론 작년 수준까지 높아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하는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근거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개선되면서 채산성이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었던 정부의 지원, 수출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물량 기준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진하지 않는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G20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던 것은 결국 무역 분쟁을 추가적으로 격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글로벌 경기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부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글로벌 선행지수가 저점 영역을 통과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추가적인 이제 그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그 5가지의 근거로 미뤄봤을 때 수출에 대해서 하반기 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긍정적으로 볼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